리플 들고 계신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계좌부터 열어보셨을 텐데요. 또 1,600원대에서 며칠째 그대로인 걸 보고 한숨 한번 쉬셨을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시죠?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만 안 움직이나 나만 이러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가격창은 잠깐 닫아두겠습니다. 다들 지쳐서 파는 지금 정작 큰 돈은 이 코인을 두고 조용히 뭘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려고요. 끝까지 보시면요. 왜 여러분이 여태 버틴 게 틀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1,600원대입니다. 요 며칠 계속 이 근처를 오르락 내리락,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못 가고 답답하게 붙어 있죠. 보고 계시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조용한 사이에 지난주 이 코인한테 꽤 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호재인데도 가격엔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비자하고 마스터카드하고 구글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명단에 같은 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볼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그 명단이 대체 뭐 하는 덴지.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간단하거든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하필 리플이 거기 초대를 받았는지 그냥 이름값으로 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그럼 왜 가격은 아직 조용한지.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이 당장 가격에 안 나타나는 이유까지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소식이 올해 이 코인한테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오래 남을 소식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며칠 오르내린 것보다 훨씬요. 왜냐하면 이건 오늘 얼마냐를 정하는 소식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이 코인을 어디다 쓰느냐를 정하는 얘기거든요. 다만 마음 놓으시라는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판단이 맞으려면 이번 주에 확인할 게 몇 개 있는데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그 명단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이름인데 X400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아서 돈을 내는 시대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자료 조사를 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정보 한 건마다 아주 적은 돈을 스스로 냅니다. 사람이 카드 꺼내고 비밀번호 누를 새도 없이 필요한 그 순간에 프로그램끼리 몇 원짜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X402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 정해놓은 공통 규칙입니다. 인공지능이 돈 쓰는 시대의 결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규칙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이끄는 핵심 회원사 명단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 카드 만드는 그 두 회사요. 거기에 구글,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결제로 유명한 스트라이프하고 쇼피파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 흐르는 길을 만들어 온 회사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명단에 우리 리플 이 똑같은 급의 핵심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경만 하라고 끼워준 게 아니라 규칙을 같이 정하는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리플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 코인이 저 회사들 사이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딱 보이는 대목이고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큰 회사들 사이에 왜 하필 리플을 불렀지? 사실 이게 지난주에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 결제라는 게 몇 원짜리를 수백만 번씩 빠르고 싸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리플이 만든 결제망이 원래 이걸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리플은 남들이 이 시장을 얘기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용 결제 도구를 미리 만들어서 조용히 깔아뒀습니다. 실제로 그 위에서 프로그램들끼리 주고받은 결제가 벌써 100만 건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낀 게 아니라 몇 년을 준비해서 실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조용한 준비가 이제야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자, 여기서 오늘 핵심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즘 리플 뉴스는 온통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정하는 그 법 얘기뿐이고 가격은 며칠째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치신 거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코인이 얼마냐가 아니라 몇 년 뒤에 이 코인을 실제로 어디다 쓰느냐. 이번 소식은 바로 그 쓸데를 하나 늘려놓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봐야 할 게 흔들리는 가격보다 이 쓰임새라고 봅니다. 이게 왜 큰 얘기인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코인 값이 오래 버티려면 결국 누군가 실제로 이걸 써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돈을 쓰는 시대가 오면 그 결제량은 사람이 카드 긁는 거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기계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큰 결제가 오갈 때 리플 결제망이 그 돈이 지나가는 길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깐 반짝하는 호재가 아니라 이 코인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지를 가르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왜 가격은 안 움직이느냐? 여기서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첫째, 이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오가는 돈은 세계 결제 시장에서 보면 아직 아주 작아요. 건수는 수천만 건인데 한 건이 워낙 몇 원짜리라 그렇습니다. 둘째, 지금 가격을 누르는 건 이 쓰임사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 하는 정치 일정하고 큰돈이 들고 나는 수급이요. 그러니까 명단에 이름 올린 거하고 내일 가격 오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 장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보고 쌓이는 쪽이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쌓이는 걸 지금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쓰임새 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팔고 사는 물량 쪽에서도 비슷한 게 잡힙니다. 최근에 큰 지갑들이 이 코인을 꽤 사모았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만 개를 담았다는 집계가 나왔고요. 반대로 거래소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언제든 팔 수 있는 물량은 몇 달 만에 제일 적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팔 사람은 줄고 담는 손은 늘었다는 얘기죠. 다만 이건 한두 군데 집계라 방향으로만 받아두시고요. 확실한 건 개인들이 지쳐서 내놓는 이 물량을 누군가는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가는 손 중에는 아예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 코인만 전문으로 사서 안 팔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곳인데 지금까지 사모은 게 4억 7천만 개가 넘어요. 공개된 회사 중에는 제일 많이 모으려는 곳이고요. 여기에 돈을 댄 데가 리플하고 10년 넘게 손잡아온 일본의 큰 금융회사, 이름난 투자사들입니다. 최근엔 일본 시장까지 넓히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 아직 상장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니라서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분명하죠. 개인들은 지쳐서 파는데 회사를 하나 차려서까지 이걸 사 모으는 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흐름 제가 전에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을 때도 저는 그게 팔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이번 주 들어 반년 넘게 딱 막혀있던 클래리티가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일 걸렸던 게 정치인들 이해 충돌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조항 하나였는데 백악관이 그걸 어떻게 하자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상원 쪽에 넘겼거든요. 아직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통과가 확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반년을 꿈쩍 안 하던 게 한 발 움직인 거고요. 제가 왜 그때 팔 이유 아니라고 했는지 이런 게 하나씩 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 갈래로 미리 그려두겠습니다. 나중에 놀라지 않으시게요. 첫째, 좋은 경우. 아까 그 결제 규칙을 실제로 쓰는 서비스가 붙고 그 위에서 오가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클래리티까지 풀리면 그때는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값을 하는 거죠. 둘째, 가장 현실적인 경우. 당분간은 지금처럼 조용히 이름만 올려둔 채로 천천히 사용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게 뿌리 내리는데 원래 몇 년 걸리거든요. 셋째, 조심할 경우 인공지능 결제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크거나 클래리티가 또 막히는 겁니다. 다만 이때 무너지는 건 그 기대지, 이미 끝난 재판이나 받아둔 허가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닥은 그대로예요. 같은 소식이라도 계좌 사정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오래 들고 버티신 분,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왜 버텼는지에 대한 답 하나입니다. 가격 대신 아까 그 결제 규칙을 쓰는 데가 늘어나는지 그거 하나만 가끔 확인하시면 돼요. 법안 기대로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 여러분 자산의 근거를 클래리티 하나에만 걸어두지 마세요. 끝난 재판, 받아둔 허가증, 오늘 보니 명단까지 근거를 여러 개로 나눠두시면 이번 주가 덜 무섭습니다. 새로 보고 계신 분, 오늘 얘기는 판을 읽는 용도로만 담아두세요. 소식이 좋다고 오늘 값이 싼 건 아니니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짚고 가겠습니다. 큰 돈은 늘 뉴스가 나기 한참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될 만한 데에 미리 들어가 놓고 실제로 쓰이기를 기다리거든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이 인공지능 결제 규칙에 먼저 들어간 것도 우리가 이게 뭔지 알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리플 이 같은 급으로 이름을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용함은 아무 일도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지쳐서 손 놓는 동안 큰 돈이 먼저 들어와 있는 그런 조용함에 가깝습니다. 자, 예측은 접어두고 이번 주부터 확인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그 결제 규칙을 실제로 쓰는 서비스가 새로 나오는지, 이게 제일 앞선 신호입니다. 둘, 그 위에서 오가는 결제가 느는지. 셋, 이 코인을 사모으는 그 회사의 상장이 실제로 마무리되는지. 넷, 이번 주에 나온 클래리티 합의안을 상원이 실제로 받아들이는지. 좋은 그림은 이 4가지가 같이 켜지는 거고 조심할 그림은 다 같이 몇 주째 멈춰 있는 겁니다. 기사 제목 100개 보는 것보다 이 4가지가 낫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지쳐서 손을 놓는 이 조용한 사이에 큰돈은 이 코인의 몇 년 뒤 쓸 때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 지쳐서 가격만 노려보는 대신 그 큰손들이 어디에 발을 들이는지를 같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오래 가는 신호니까요. 이런 소식은 조용히 지나가서 혼자 챙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게 나오면 같이 확인하는 소통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 들고 같은 마음으로 버티는 분들이 모인 방이에요. 그 방에서는 인공지능이 아침마다 이 코인 관련 소식을 결제 규칙이든 자금 흐름이든 묶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같이 봐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권 준비해 뒀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고요.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저희는 종목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누가 하든 거짓말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한번 남겨주세요. 링크는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 2곳뿐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끄러운 건 여전히 클래리티고 가격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사이에 큰손들은 저 결제 명단에 이름을 걸었고 회사를 차려 물량을 사 모으고 있고 이번 주엔 반년을 막혀있던 클래리티까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가격창을 하루에 10번 여는 대신 아까 그 4가지만 가끔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이 오는 날 제가 바로 들고 와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값이 조용한 이 시간에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그 시간은 오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남은 한 주도 여러분 곁에서 같이 챙기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